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의식주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중에 식, 바로 음식은 가장 정직하게 쌓여 우리 몸에 반응을 가져오는데요. 때문에 위생적이고 영양이 높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인 송어가 바로 이 조건에 충족되는데요. 송어는 과거 우리나라의 음식을 귀하던 196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들여온 생선이라 합니다. 당시에 그 작업을 담당하고 양식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송어 양식계의 거장 함준식 대표를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처음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찾아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사람, 무수한 실패 끝에 성공해낸 사람. 반백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송어에 바친 사람이 함준식 대표인데요.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송어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송어 양식의 본고장 강원도 평창. 전국 송어의 약 30%가 평창에서 나올 만큼 지역 사업이 돼 송어길이란 도로명도 붙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곳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저 힐링하러 온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아침 밥 주는 겁니다. 송어에게 사료를 주는 거예요. 네. 이곳에 그러면 다 송어가 지금 살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송어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함준식 대표의 터전. 우리나라에 송어 양식을 처음 도입한 그의 기술력에 천혜의 자연 환경을 더해 팔뚝만한 송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수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이요? 3,000평이요. 그럼 이 3,000평이나 되는 면적에 도대체 물고기는 몇 마리나 살고 있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출하할 수 있는 고기를 갖다가 1년에 한 10만 마리를 생산합니다. 10만 마리요? 예, 예. 현재는 그럼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20만 마리가 있습니다. 아, 20만 마리. 예. 일급수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송어. 영양 좋고 맛이 담백해 마니아층이 탄탄한데요. 산란에서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한 6개월 된 놈들이고 또 왼쪽에 보이는 것은 한 600~700g 정도로서 한 10개월 정도 된 놈들인데 이놈들은 앞으로 한 2~3개월 후면은 1kg 크기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송어들은 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몇 단계예요? 보통 한 4~5단계 단계를 거치는데 아래에서부터 판매하는 것까지가 빠르면은 한 12개월, 1년, 늦으면은 14개월 정도, 1년 2개월 걸리면은 이제 판매가 가능합니다. 송어 양식의 최적지 강원도 평창. 대관령을 품은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송어 양식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독일 가곡 제목으로도 있죠. 숭어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송어가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대규모 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데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공직 생활을 갖다가 강원도 수산 공무원을 5년을 마치고 이 양식장을 갖다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 양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생산을 해도 판매가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다가 80년도에 이곳에 와가지고 정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를 갖다가 지금은 모두 다 이렇게 주위가 이제 안정이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모두 논밭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양식장으로서 이렇게 개발하게 됐습니다. 송어는 강에서 태어난 뒤 바다로 이동해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송어란 이름은 살색이 소나무 껍질을 닮았다고 한자 소나무 송자를 붙였고요. 민물과 바닷물을 오가며 살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민물에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별히 송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송어에 들어온 그 배경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지금부터 57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강원도에서 미국에서 알을 10,000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 고기를 키우는 전문 대학을 나와서 이제 강원도에 이제 수산과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어하고 인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료는 하루에 얼마나 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주는데 한 1kg짜리로서 한 2만 미 정도. 예. 우리나라 대표 양식 어종으로 자리 잡은 송어. 하지만 60년 전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1965년 국내 송어 양식의 개척자가 바로 함준식 대표인 거죠. 우리가 이 키우는 고기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 기다려보세요. 송어 종란과 양식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성공한 겁니다. 한국 민물 양식의 역사라 할 수 있죠. 이곳에서 양식되는 송어는 무지개 송어로 몸통이 무지갯빛을 띈다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송어가 엄청 크고 또 힘이 좋아 보여요. 어떤 특별한 환경이길래 이런 송어가 서식할 수 있는 거예요? 송어의 환경 여건이 다른 어종에 비해서 특수한데 겨울철에는 얼질 말아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덥질 말아야 되고 여기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에도 9도, 여름철에는 14도의 그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도 풍부해서 아주 잘 자랍니다. 송어는 수온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울 경우 성장 속도가 더뎌집니다. 평창은 땅에서 솟아나오는 용천수가 풍부한 덕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적당한 수온을 유지해 송어 양식의 최적지인데요. 와, 대표님, 저 이 송어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선 잡기 전에 다른 옷으로 먼저 갈아입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송어 잡는 손맛을 안 볼 수 없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양식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분명히 함준식 대표는 너무도 쉽게 들어 올렸는데 막상 해보니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 잡혀요? 제가 정말 잘 잡아보려고 했는데 송어분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이쪽으로 와서 너무 급하게 하면은 고기가 자기가 잡힐까봐 다 도망가요.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저렇게 송어를 잡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보니까 많이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송어를 어떻게 잡는 거예요, 원래는? 송어는 원래 한 2, 3일 전에 사료를 주지 않고 위에서부터 이제 두 사람이 모리망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움직이면서 한 군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한 군데 몰면은 그 움직이는 동안에 적은 놈들은 그 모리망 그 구멍 사이로 또 빠져가고 큰 놈만 남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단부에 와서 두 사람이 또 다시 크고 적은 것을 갖다가 선별하게 됩니다. 보통 1kg 크기부터 납품하는 송어. 맛도 그 정도 크기가 가장 좋다는데요.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영양을 채우기 위해
정부에서 송어 원종을 들여왔고 그 현장에 함준식 대표가 있던 겁니다. 송어를 1965년도에 한국에 들여와서 양식장을 운영하기까지 혼자서 다 하신 건가요? 초창기에는 혼자서 했습니다.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이 맑은 물에서 자라는 송어는 그 물속에는 아무런 먹잇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그 사료에 그 영양분을 의존해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사료 없이 개발하려고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20년 지나다 보니 주위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동으로 이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0년 가까이 걸어온 송어 외길. 사실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와, 크다. 아이고. 그럴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왔기에 딱히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아,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저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세요? 예. 동생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한 20여 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평창은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은 곳인데요. 60년대 형이 먼저 대한민국 송어인 1호로서 터전을 잡고 뒤를 이어 회사를 다니던 막내 동생도 송어 양식에 합류한 겁니다. 올해 형님은 83세, 동생은 74세, 9살 차 형제인데요. 같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형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신데 좀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네,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할 말 못할 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개척자로서 살아오신 인생을 현대적으로 변화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송어의 효시이자 앞으로도 송어 양식을 위해 살아갈 것이란 함준식 대표. 곁에서 보기엔 조금 안타까울 만큼 우직하게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어들이 그 결과죠. 송어가 얼마나 나가요? 보통 하루에 이제 한 400~500kg 정도 출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조금 양이 적고 앞으로 출하는 좀 양을 갖다가 더 생산량을 늘려서 출하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갔다 오고. 이렇게 아직도 송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시는데 어떠한 원동력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요? 이 가족의 힘이 없었으면은 아무리 혼자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데 마침 가족들이 이제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해서 함께 도와주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그 근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거래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쁘고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과천서 갖고 오셔가지고 저 평창에서 하셨잖아요. 서로의 살아온 역사를 잘 아는 만큼 더 진심으로 대하고 있죠. 사례회사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우리 거래처인데 수시로 그 고기 상태라든가 손님들이 그 소비하는 그 반응이라든가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빨리 팔아야지. 함준식 대표가 키운 송어가 여기에 납품되는 건데요. 딱 튀는 게 처음에는 이게 막 많이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자리도 잘 저런 거 없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작은 거. 자연과 인간이 힘을 합쳐 정성으로 키운 만큼 모두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다가도 넣고 이따가 놓고 내년부터는 한 400kg 이렇게 받아 놓으려고요. 몇 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횟수로는 5년째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4년 조금 넘은 거죠. 어떻게 하다가 송어 전문점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그 브라질에 있을 때 송어를 이제 회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송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국을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또 이렇게 송어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미탄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송어집을 송어 전문점을 낸 지가 올해로서 이제 4년 넘어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송어는 이미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특유의 붉은 빛 덕분에 건강을 책임지는 붉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 송어. 속살이 붉어 연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연어보다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몸이 찬 사람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피하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피하라 하죠. 그런데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어는 체질에 관계없이 모두가 먹기 좋은 생선이라 합니다. 차갑지도 열하지도 않고 달며 무독하다 표현했죠. 대표님, 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송어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예, 드셔. 선배님, 대단히 쫄깃쫄깃하고 제가 아는 회 맞나 싶습니다. 일반 다른 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송어는 찬물에 자라고 이제 연중 손이 났다 보니 이제 근육이 아주 단단하고 담백한 맛이 이제 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이 다른 어류에 비해서 이제 그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이제 아주 송어를 갖다가 아주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물맑기로 유명한 강원도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죠. 바로 10도에서 15도 정도의 차가운 용촌수로 키워 살이 더 탄탄하고 쫀득한데요. 이것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확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어떻게 좀 해야지 맛있게 좀 제가 즐길 수 있을까요, 맛을? 우리가 이제 송어회를 먹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이 요즘 생산되는 물고추냉이에다가 간장에서 찍어서 먹고 이 쌈채류로서는 상추를 하고 같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양념과 잘 어울려 더 많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송어. 민물 생선 중에서도 고급으로 꼽습니다. 다채로운 조합으로 풍미를 더 높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겨울에 송어 제철이지 않습니까? 송어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느 특별한 기간에만 송어를 이제 많이 찾았는데 요즘 이제 대중화되어 가지고 연중 소비가 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평창 진부의 송어 축제가 한 15년 전부터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얼음 속에다가 송어를 넣어서 그 얼음 낚시를 하고 그 추운데도 맨손잡이로서 송어를 하고 잡고 있는데 하나의 우리 지역에 이제 겨울 축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시작해 평창의 겨울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평창 송어 축제. 그 아래엔 함준식 대표의 노력이 바탕에 깔렸다 할 수 있죠. 가만히 양식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세기도 훨씬 전 1965년 1월 3일 그 옛날 대한민국 땅에 송어알을 처음 들여온 때가 생각난다는데요. 이렇게 양식장을 바라보고 계시면 이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양질의 송어를 갖다 생산하기 위해서 생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옛날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네, 초창기 때 시설이 이보다도 시설이 보잘것 없을 때 힘들게 키우던 생각이 납니다. 60년 가까이 된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1965년 한국 최초 송어 양식 시도 책임자로 지목된 함준식 대표. 당시 자료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송어를 양식할 때 자료가 없어서 외국에서 이제 아는 분인데 편지로서 그 모르는 부분을 갖다가 알려줘 온 거를 갖다가 57년 동안 이 자료를 모은 파일입니다. 공부도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과거의 역사를 송어의 양식 역사를 갖다가 후대에 남기고 또 후대가 또 우리 조상들의 그 어렵게 송어 양식을 개척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국내 송어 양식의 효시로서 1990년 송어 양식 협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함준식 대표의 송어에 대한 애정은 57년간 켜켜이 쌓아 올려온 만큼 크고 단단한데요. 저는 대표님께서 꿈을 다 이뤘다 생각하지만서도 앞으로 남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거기를 갖다가 또 보완하고 또 그 보완한 부분을 갖다가 다음 세대에 또 전해주고 또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다른 업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네팔에서도 우리 한국의 송어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배우러 올 계획이면서 또 우리가 또 그네들에게 또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아마 이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생기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한번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의 그 송어 양식의 긍지를 갖다가 좀 심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7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송어 종란을 수입해 각고의 노력 끝에 송어 양식의 평창시대를 연 함준식 대표. 그는 송어 종란의 체란과 부화를 성공시켜 국내 송어 양식과 생산, 보급에 기여했습니다. 겨울에만 산란하는 송어를 연중 부화시키는 것도 성공했죠. 그럼에도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을 보이는데요.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송어 양식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